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동물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 고어. 이 말은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아래에 소개될 박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박노인은 65살의 농부로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남의 소를 돌보는 일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솥대를 몰고 풀밭으로 나갔다가 해가 지면 낡고 허름한 자신의 오두막으로 외로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해지고 낡은 옷 몇 벌과 세월 따라 빛바랜 밀짚 모자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몸은 마르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맑고 온화했으며 마치 세상의 풍파에 한 번도 시달리지 않은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이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그가 불평하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식사라고는 찬밥 한 덩이에 약간의 간장이나 길가에서 뜯은 들나물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품삯을 받은 날이면 마른 생선 한 포막이나 고기 부스러기 조금을 사서 자신에게 주는 상으로 여겼습니다.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그는 변함없이 솥대를 몰고 들판을 누볐고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그를 따라다니며 웃고 장난치며 소몰이 박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늙고 커다란 고목 옆에 요로이 서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지붕은 삭아서 큰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언제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안에는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 이 빠진 그릇 몇 개가 놓인 낡은 찬장, 그리고 밤이 되면 희미하게 빛을 내는 등잔 외에는 값나가는 물건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박노인은 결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푸른 들판, 순한 소들, 그리고 넓은 하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선량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정작 자신도 먹을 것이 없을 때조차 남을 도왔습니다. 누군가 슬픈 일을 겪으면 그는 옛날 이야기나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담긴 말로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박노인의 평생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매일 들판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이른 새벽 안개 속에서 소들의 나지막한 숨소리를 들으며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량함과 따뜻한 마음씨가 그의 고된 삶의 놀라운 기적,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오후, 해는 서서히 기울어 마지막 황금빛 햇살을 넓은 들판 위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른 풀포기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해 질녘의 싸늘한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박노인은 세월 따라 약간 굽은 마른 몸으로 솥대 옆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해지고 찢어진 밀짚 모자는 고된 삶이 새겨진 그의 얼굴을 가렸고 갈라진 맨발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밟아 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긴 하루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와 나무 그늘에 기대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라도 한 듯 그는 소들에게 몇 마디 넋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익숙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에, 그리고 저녁이면 정막 속에서 모기 소리만 잉잉거리는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소들은 순하게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갑자기 선두에 선 소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길을 쫑긋 세우고 길가의 쓰레기가 가득한 버려진 공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깨진 병 조각, 찢어진 비닐봉지, 그리고 온갖 버려진 잡동사니가 뒤섞인 그 혼란스러운 더미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고통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주 작고 약한 신음 소리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와 녹슨 맥주 캔 더미를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더럽고 벌벌 떨고 있는 작은 형체였습니다. 그것은 개였습니다. 흙먼지로 털이 엉겨붙은 누런색의 개 한 마리였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몸, 눈에는 역력한 공포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다리는 덜덜 떨렸고 앞다리 하나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차에 치인 듯했습니다. 개는 약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박 노인을 보자 힘겹게 고개를 들려고 애썼습니다. 박 노인의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본 적이 있었고 가난과 고통에 익숙했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며 뻗어나갔지만 개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개의 눈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겪은 듯한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엾은 것, 누가 너를 이런 곳에 버렸단 말이나.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개는 대답 대신 작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개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두려워 마라. 할아버지를 따라 집에 가자꾸나. 개는 살짝 신음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남자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앙상한 몸에서 전해져 오는 가냘픈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약간의 연민, 약간의 동정심, 그리고 깊은 슬픔.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렇게 약한 생명체를 또 떠안게 되다니. 하지만 그는 차마 예면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들판에는 이미 해가 완전히 졌고 잿빛 하늘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개를 품에 꼭 안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소들이 순하게 따라왔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었습니다. 개는 살짝 몸을 뒤척였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눈은 감길 듯했지만 그 순간 아마도 이 낯선 사람에게서 작은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떠돌이 생활 동안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정한 손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여전히 들판을 가로질러 불며 은은한 풀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지만 어쩌면 이날은 노인과 작은 개 모두의 삶을 바꾸는 날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둠이 황량한 들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바람을 타고 박노인의 낡고 허름한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집 지붕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고 갈라진 벽 틈새로는 바깥의 검은 밤하늘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등잔불이 구석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한 불빛은 오두막 안의 쓸쓸함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개를 자신의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동물은 약하게 신음하며 추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낡은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흙먼지가 엉겨붙은 누런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누렇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은 누렁이라고 부르마. 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너무 지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부엌에는 바닥을 드러낸 쌀독에 약간의 쌀, 소금 한 줌, 그리고 오래되어 바싹 마른 생선 한 토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흙으로 만든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불을 지펴 마른 생선을 넣고 멀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 연기가 죽 끓는 김과 섞여 피어올라 그의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식사도 변변찮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배를 채울 것은 있었습니다. 죽이 끓자 그는 작은 그릇에 덜어 식힌 다음 침대 곁으로 가져갔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누렁이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개가 두려워했지만
따뜻한 죽이 입가에 닿자 약하게 고개를 내밀어 핥아보았습니다. 죽의 슴슴한 맛을 느끼자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노인은 가만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가엾은 녀석.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구나. 누렁이는 가볍게 낑낑거릴 뿐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박노인은 개의 머리를 긁어주고는 자신의 식은 죽을 먹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흩어졌지만 연기 냄새 외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식사에 익숙했기에 어렵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렁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난했던 박노인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식량을 한 식구와 더 나눠야 했기에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거나 길가에서 들나무를 뜯어다 멀건 국을 끓여 배를 채우고 누렁이에게 밥을 남겨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여전히 소를 몰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누렁이는 처음에는 약해서 오두막 안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점차 기운을 차려 밖으로 나와 툇마루에서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이 돌아올 때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느릿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공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가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이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몇몇 이웃들이 그의 오두막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영감, 가난뱅이가 개는 왜 키운다나? 어디서 주워왔겠지. 개 살 돈이 어디 있겠어. 저런 떠돌이 개는 병이나 옮길지 몰라.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누렁이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생명체였고 마치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누렁이에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여전히 매일 그를 옥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그동안 아껴 모았던 작은 쌀자루가 바닥을 드러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냄비에는 겨우 한 끼를 때울 정도의 찬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렁이를 보았습니다. 누렁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에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고 낡은 주머니를 들고 장터로 나가 약간의 쌀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머니 속푼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누렁이를 위해 생선 부스럭이라도 조금 더 사려고 애썼습니다. 돌아왔을 때 누렁이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누렁이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를 따라 들판까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더미 옆에서 떨고 있던 앙상하고 약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누런 털은 깨끗해졌고 눈빛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한 번은 박노인이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지만 오두막에 들어서자마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자리끼 위에 마른 생선 한 토막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렁이가 자랑스럽다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어딘가를 파헤쳐 먹을 것을 찾아 그를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 앉아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도 하레비를 걱정하는구나, 누렁아. 개는 낮은 짖음으로 대답하며 그의 품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와 누렁이, 세상에 버려진 두 존재가 가장 힘든 시기에 서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낡은 오두막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박노인은 이곳이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불며 추수철의 흙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박노인은 여느 날처럼 솥대를 몰고 둑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몸의 그림자가 마른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굳은 살 박인 맨발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오두막의 쌀독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에는 약간의 소금과 몇 가닥의 들나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익숙했지만 누렁이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작은 개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 더 이상 이전처럼 겁먹고 소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와 반겼고 그 눈빛에는 충성심과 애정이 빛났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누렁이에게 마치 진짜 친구, 이 외로운 삶의 유일한 벗에게 하듯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노인이 오두막 문을 열자마자 누렁이가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 숲 가장자리에 버려진 공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 누렁이는 돌아보지 않고 크게 짖으며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 노인은 걱정스러웠지만 돌봐야 할 솥대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누렁이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박 노인은 들판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솥대를 몰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누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을 잃은 걸까? 아니면 누가 잡아갔을까? 추운 들판에서 배고픔에 떨며 헤매고 있을 누렁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렁이를 잃는 것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누렁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녀석은 거기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입에는 뭔가 낡아 보이는 것을 물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을 보자 반갑게 짖으며 달려와 그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천 꾸러미였습니다. 박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천 꾸러미 안에는 꾸깃꾸깃한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빛바랜 낡은 지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마음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라니? 왜 여기에 돈이 있는 거지? 누렁이는 그를 보며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녀석이 쓰레기 더미 속이나 낡은 나무 밑 어딘가에서 이 돈 꾸러미를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돈이면 쌀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 낡은 오두막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이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일까? 혹시 누가 잃어버린 돈은 아닐까? 그는 누렁이를 보았습니다. 걔는 여전히 인간의 계산 같은 것은 전혀 모른 채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단했던 지난 날들, 눈물 젖은 밥을 먹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누렁이를 생각했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생 지켜온 자신의 양심, 자신의 선량함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돈꾸러미를 들고 마을 사무소로 가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노인이 돈을 주었으면서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정직함을 칭찬했습니다. 마을 사무소에서는 돈을 접수하고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그들은 천꾸러미 안에서 오래된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용을 해독한 후 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 돈은 어쩌면 선생님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박 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있겠습니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종이에는 거의 3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적힌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선생님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박노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득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친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라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만약 직원의 말이 맞다면, 이 돈은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그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낯선 아버지로부터 뒤늦은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누렁이, 그가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낸 개였습니다. 박노인은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여전히 옆에 서서 즐겁게 꼬리를 흔들 뿐, 자신이 방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가을바람은 여전히 들판을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 박노인에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을 받게 된 날부터 박노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편안하게 즐기며 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에 익숙했기에 손에 돈이 있어도 여전히 한 푼 한 푼 신중하게 생각했고 정말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비바람이 들이치는 허술한 집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틈새로 물이 새고 바람이 들어와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튼튼한 새 지붕을 올리고 썩은 벽을 제대로 막고 바닥에는 간단하게나마 시멘트를 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미장이들은 박노인이 돈을 줍고도 몰래 가지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그의 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집 수리를 맡기자 그들은 비싼 품삯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자재를 보태주며 그가 좀 더 번듯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낡은 오두막은 비바람 걱정 없는 소박하지만 튼튼한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누렁이는 문가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박노인이 물건을 옮기고 정리하며 오갈 때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기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이 지나갈 때마다 누렁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좋아졌죠, 할아버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집 수리를 마친 후 박노인은 약간의 돈으로 그동안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생필품들을 샀습니다. 커다란 쌀자루, 식용유 한 병, 소금, 그리고 저장해 둘 약간의 마른 고기와 생선. 모두 그가 예전에 한 푼이라도 아껴 사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누렁이에게 작고 소박하지만 튼튼한 가죽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동물에게 사준 것 중 가장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은인이자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친구였습니다. 그가 누렁이를 데리고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돈이 생기니 좋은 것도 사주는구먼. 걔가 저 영감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 박노인은 그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무슨 상관이람. 내 마음이 편하면 됐지. 하지만 그는 현재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돈이 잘 계획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삶의 불안정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송아지 2마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인은 남의 소를 돌보거나 남의 밭을 갈아주며 겨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2마리의 송아지가 있다면 그는 자신만의 소떼를 키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덜 힘들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송아지 2마리를 몰고 돌아오던 날 마을 아이들이 따라와 구경하며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박 영감,
부자 되려고 작정했나봐? 농사꾼이 송아지 2마리면 꽤 괜찮은 시작이지. 저 영감, 생각보다 셈이 밝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함부로 쓰지 않네. 하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새로운 2마리의 소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는 잘 돌보면 머지않아 소들이 새끼를 낳을 것이고 그때 송아지를 팔면 점차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렁이도 새로운 식구들에게 신이 났습니다. 녀석은 주위를 뛰어다니며 지저댔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소에게 다가갔다가 소가 머리를 살짝 흔들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웃으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녀석들 건드리지 마라, 누렁아.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희망이란다. 누렁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송아지 2마리가 생긴 날부터 박노인의 삶은 더 바빠졌지만 또한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그는 소떼 전부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고 누렁이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외양간을 정돈하고 소들의 먹이를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이 돈을 줍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의 지혜를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소 키우는 법을 배우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집에서 등잔불이 희미하게 빛날 때 박노인은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누렁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2마리의 소가 평화롭게 풀을 씹으며 밤의 정적 속에 고요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노인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삶은 수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개 1마리와 결코 변하지 않는 그의 정직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의 들판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박노인의 삶은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송아지 2마리에서 시작하여 이제 그는 건강한 소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는 이제 10마리 가까이 늘었고 한 마리 모두 살이 오르고 털의 윤기가 흘렀습니다. 부지런히 소를 키우고 돈을 아껴 모은 덕분에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늙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존경심을 담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직함뿐만 아니라 가난을 딛고 일어선 그의 의지력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소를 키워 생활을 개선했고 덕분에 마을도 점차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다 자란 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졌던 앙상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윤기 나는 누런 털은 항상 깨끗했고 눈빛에는 여전히 영리함과 충성심이 빛났습니다. 박노인의 소떼가 아무리 늘어나도 누렁이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매일 아침 박노인이 오두막 문을 열면 누렁이는 여전히 가장 먼저 달려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몇 번 짖는 것은 마치 빨리 들판으로 나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지게를 지고 소를 몰기 위한 작은 막대기를 들고 나서면 누렁이는 항상 앞장서서 뛰어갔고 언제나 믿음직한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박노인은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저 멀리 황혼 속으로 사라져가는 들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렁이는 언제나처럼 그의 옆에 누워 마치 변하지 않는 습관처럼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다, 누렁아. 할아버지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말이다. 누렁이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고는 다시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삶이 나아졌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은 이제 더 튼튼하게 수리되었고 새로운 물건도 몇 개 더 생겼지만 여전히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식사를 했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미래를 위해 여전히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떼가 있었고 누렁이가 있었고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장터에 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호감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인내심과 선량함, 그리고 약간의 행운만 있다면 사람은 여전히 길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문지방에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들바람이 불어와 향긋한 벼 익는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누렁이는 옆에 누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 시골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뒤늦게 평온한 날들을 맞이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